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시행사 물건을 매수했는데 집합 건물 어느 호실을 시행사로부터 매수했는데 시행사가 관리비를 체납한 거예요. 이렇게 시행사가 체납한 관리비까지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해야 되는지 대신 물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연하게도 이번 주에 서로 다른 현장에 두 분으로부터 상담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신기하게 이번 주에는 동일하게 이런 동일한 주제 가지고서 저에게 질문을 두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이미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알려지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시 어떤 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시행사로부터 매수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관리사무소로부터 들었는데요. 시행사가 무려 2년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시행사가 보통 관리회사를 위탁을 맡기잖아요. 이 위탁을 맡긴 관리회사가 자기하고 계약 체결한 거의 갑입니다. 갑. 시행사, 갑인 시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관리비 달라. 이렇게 거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사가 낼 관리비를 다른 구분 소유자나 다른 입주자가 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는 이 모자른 부분을 관리회사가 메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이걸 언제 받냐 하면 결국은 시행사 물건이 공매 또는 경매 또는 상과 같은 매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매수됐을 때 그 매수한 사람에게 또는 경락받은 사람에게 또는 공매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밀린 관리비를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매나 공매 받아가지고 취득한 경우를 많이 상정하고 있고 사실 이 사안처럼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많이 없어요. 드물어요. 왜냐하면 매매할 당시에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중간에 중개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체납관리비를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이거 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직접 경락받은 사람이 관리사무소 가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또 잘 안 알려줘요. 한이 감추고 있다가 경락받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체납관리비가 3년 동안 밀렸다. 몇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 체납관리비를 매수인인 제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아니 관리회사는 너네는 뭐 했냐 그동안 2년 동안 안 받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하여튼 관리회사가 자기 임무 해태한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구하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오피스텔 매수할 때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매도인인 시행사도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시행사가 속인 거죠. 감춘 거죠. 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이전 소유자인 시행사의 체납관리비까지 물어내야 하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안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적용을 받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조항을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7조입니다. 17조, 이 집합건물법에는요 관리비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오로지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은 17조예요. 보시는 것처럼 각 공유자, 이 집합건물법 만들 당시 1984년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각 구분 소유자를 이렇게 공유자로 표현하고 이렇게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예요. 각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이게 관리비입니다. 관리 비용과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득도 취득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그 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지분의 이 근은 뭐냐면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이게 뭐 분양 면적 기준 이게 아니고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서 이게 판례입니다.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서 그 공용부분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18조가 있는데요. 18조 잘 보세요. 18조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자, 공유자, 이 공유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라고 했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유자,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 이런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 특별 승계인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경매, 공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포괄승계인데 포괄승계가 뭐냐? 상속이에요. 어떤 분 돌아가시면 그 어떤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상관없이 바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돼 버립니다. 순식간에. 또는 합병 같은 경우도 일일이 뭐뭐 합친다 이게 아니라 합병 계약 체결하면 그냥 다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 승계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닌 것, 즉 어떤 구체적인 행위,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처럼 어떤 개별적 행위에 기해 가지고 승계하는 것, 이것을 특별 승계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매매, 공매, 경매, 증여 이런 것들이 특별 승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서 매수한 분들, 매수받은 분들, 매수인, 또 증여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보실게요. 공유자, 이걸 구분 소유자라고 했죠.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대법원 판결이 관리단의 뭐 위탁받은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단에서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때 바로 이 제18조 이 규정을 원용해가지고 인정하고 있어요. 즉 판례가 이 18조를 관리단이, 잘 보세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단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즉 체납한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 물건을 매수한 그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게 이 18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규정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권법상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에게 관리단이에요. 주차 관리단이에요. 관리단. 이 관리단이 종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조, 18조 이 정도만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리단이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 청구하도록 한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명시적 규정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만 대법원은요. 전원합의체 판결 2001년이에요. 좀 오래됐죠. 200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집합권법 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에 한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서 아파트 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무엇이요? 체납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이후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파트가 아닌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속 따르고 있어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똑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게 이 판결이거든요. 요게 잘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2001년 9월 20일 선고 2001-8677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판시상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한해서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런 판결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뒤로 계속 원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원용하는 판결들이 이런 게 있는데 집합권법 18조를 거론해가지고 설명한 판결, 그 유명한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에요. 이 판결인데 여기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요걸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판결에서 원용하고 있는 게 방금 읽어드린 바로 그 판결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판결 좀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을 제가 확대했어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한 법률 제18조, 18조 나왔죠.
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까 보셨죠? 자, 이것은요, 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특히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둔 것이다. 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취지는 비록 여기에는 공유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공유자, 이런 공유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바로 18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단이 체납관리비 청구하는 것, 그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 청구하는 것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가고 있어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그런 관리 규약 중에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원고는 관리단입니다. 관리단. 자, 그래서 이런 판결, 제가 방금 보여드린 판결이 이 판결이잖아요. 이런 판결에 따라가지고 관리단이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물리는 것, 이걸 허용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 법에는 공유자라고 돼 있지 관리단이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왜 함부로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왜 18조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체납관리비를 물리느냐라고 하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이 반대 견해 찾아보시면요. 자, 네이버에 이렇게 학술 정보로 나오는데, 이 학술 논문이 있어요. 논문에 구분 소유물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특별 승계인의 책임, 이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어떤 분이 쓰신 논문인데요.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초록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법원 판결을,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들을 비판합니다. 체납관리비 물리는 것 반대하고, 예상 못하고 체납관리비를 떠안게 되는 그런 특별 승계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 견해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판례 태도에 따를 때는 특별 승계인에 해당된다면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여기에서는 고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한정되는 것이고 전입 부분 관리비 안 돼요. 그리고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기 때문에 전 구분 소유자에게 발생한 이 위약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없는 사람에게까지 위약벌 승계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약벌, 즉 위약벌에 해당되는 연체료는 불가하다. 어찌되었든 이런 고용 부분 관리비, 이 체납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 승계인에 해당된다면. 이게 판례 태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승계인은 매매 증여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를 개별적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이나 합병같이 자동적으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포괄 승계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사안에서요,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 이분은요, 질문 주신 분이잖아요. 결국 특별 승계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승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지급 의무는 있어요. 자, 이 부분,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사무소하고 조절을 보던가 아니면 이걸 내면은 결국 시행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력이 없거나 또는 매수대금 받고 바로 소진해버리면 그 경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요, 어차피 이런 관리비는 이 전체와 관련된 것이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개개인이 피해 보는 것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다, 이런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논의, 체납관리비가 승계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경매나 공매 이런 사안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사안처럼.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경매, 공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로 취득하셨을 때도 이런 관리비가 승계되는지 이런 질문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런 질문도 종종 주십니다. 종전 판례는 아시는데 이 판례 보니까
이렇게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 규약이 없으면 이렇게 승계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주시기도 해요. 이것도 혼동 또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판례는 이런 관리 규약이 있을 경우에 따라라. 마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합건물에는 관리 규약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적법한 관리 규약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과연 이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지, 즉 그대로 따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실무에서는요, 이런 관리비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기 몇 번 항변을 했지만 특별하게 이거 가지고 달리 보진 않아요. 즉, 이 18조의 취지를 보고서 판단할 뿐이지 관리규약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엄밀히 따져가지고 관리규약이 없을 경우에 종전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판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규약이 있든 없든 18조에 따라가지고 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생계인 매수인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